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이 익산에서 4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2,800명의 기부자가 기부했습니다. 기부자에게 주는 답례품도 매달 2천만 원 정도가 소비되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군산 도심 곳곳에 숲이 조성돼 녹지 공간이 크게 확대될 전망입니다. 해철길에 도시 바람길 숲이 조성되고 도심 근린공원에는 새들 허브 숲이 만들어집니다. 시민들이 어디서든 쉽게 찾아 휴식하고 활력을 충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9일 금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열악한 지방재정에 도움을 주는 고향사랑 기부금이 익산에서 4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2,800명의 기부자가 고향을 위해 써달라며 기부한 건데요. 기부자에게 제공된 답례품도 매달 평균 2천만 원 정도가 소비되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고향인 익산을 위한 기부금이 4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된 지 4개월 만입니다. 기부액은 10만 원대가 전체의 88%를 차지했습니다. 자매도시인 경주 등 22개 기관에서도 4,500만 원이 기부됐습니다. 자매도시나 그런 단체들에서 서로 교차 기부라든가 지역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유도를 하고 있는 게 제일 주요한 것 같습니다. 기부 지역은 도내 거주자가 42.13%로 가장 많고 이어 서울이 14.4%, 자매도시 경주가 있는 경북 지역이 13.5%로 뒤를 이었습니다. 기부자도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첫 달에는 210명이었지만 다음 달에는 640명까지 늘었고 3월과 4월에는 2,000명을 넘어서는 등 모두 2,800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 가운데 좀 고향을 생각하는 게 쉽지는 않을 텐데 이런 기회가 왔을 때 뭔가 행동하면은 좋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 특산품으로 구성된 기부자 답례품 소비도 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부자가 선호한 답례품은 고구마와 쌀이 전체의 50%를 차지할 만큼 가장 높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 같은 답례품은 매달 평균 2천만 원 정도가 소비되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고향사랑 기부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응에 나섰습니다. 각종 기관 단체와의 업무 협약 체계를 확대하는 한편 답례품 선택의 폭을 넓힐 계획입니다. 탄마루 쌀 등 12개로 출발했던 답례품은 익산농협 생크림 찹쌀떡과 미륵사지 형상화 조각품 등 57개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농축산물이나 그 공산품들 확대해서 추가적으로 발굴해서 지속적으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 특산물 소비까지 일석이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고향사랑 기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또 하나의 기부 문화로 정착되고 있습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고군산 군도에 체류형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됩니다. 전라북도는 내년 말까지 무녀도에 광역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를 만들고 신시도부터 장자도까지 이어지는 온리원 고군산 관광벨트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 선유도와 장자도에는 해상 인도교 스카이워크가 추가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달 사업에는 569억 원이 투입되며 관련 시설이 마련되면 사계절 해양 체류 관광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오늘 마련한 전북 지역 의견 청취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도내 의석수 현행 유지를 요구했습니다.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민주당과 국민의힘, 진보당 등 국회 의석을 가진 5개 정당 관계자들과 시민단체 추천자 등 진술인 7명은 현행 10개의 지역구 의석을 지켜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를 위해 인구수 상하한선 기준에 벗어난 지역구를 일부 조정하거나 선거제를 개편하는 방식으로 전북 몫을 유지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특히 비수도권 지역은 의석이 빠르게 감소할 것이라며 인구보다 지역 대표성을 고려한 선거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새만금 수변도시의 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전문 요격이 착수됐습니다. 새만금 개발공사는 새만금 수변도시 복합 의료서비스 도입을 위한 전략수립 용역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용역을 통해 의료서비스 기본 구상과 의료사업 환경 분석, 새만금형 복합 의료서비스 사업 모델 수립 등이 이루어집니다. 또 도내 대학병원 등이 참여한 의료 실무협의체를 통해
새만금 수변도시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자문을 받을 계획입니다. 익산에서 도내 두 번째 혁신도시를 유치하기 위한 활동이 전방위적으로 이뤄질 전망입니다. 익산시의회는 다음 주부터 열리는 정례회에서 전북 제2혁신도시와 공공기관 유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혁신도시 유치 특별위원회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앞서 익산시는 각계각층에서 350명이 참여한 혁신도시 유치 범시민 추진단을 만들어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상반기 내에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며 이전 대상은 500개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한 익산 지역 농가의 86%가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한 축산농가는 361곳이며 이 중 86%인 313곳이 질병폐사와 화재, 폭염 등으로 15억 원가량을 보상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익산시는 올해 13억 8천만 원을 들여 축산농가의 가축재해 보험 가입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 보험은 정부와 지자체가 가입비의 75%를 지원하며 농가는 25%만 부담하면 됩니다. 새롭게 지어진 군산 수산물 종합센터가 오는 26일부터 문을 엽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4,000제곱미터의 3층 규모로 지어진 수산물 종합센터에는 화로부터 건어물까지 117개 점포가 들어섰습니다. 점포 2곳은 홍어 전문 식당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군산시는 기존 수산물 센터 자리에 지난 2020년부터 수산물 종합센터를 새로 지었습니다. 군산의 녹지 공간이 크게 확대됩니다. 폐철도 구간에 도시바람길 숲이 조성되고 도심 내 근린공원엔 새들 허브 숲이 조성됩니다. 김수정 기자입니다. 아파트로 둘러싸인 한가운데 철길이 놓여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수탈의 아픔을 간직한 군산선입니다. 지난 2018년 사용이 폐지된 이후 군산선 부지를 시가 국토부에 건의해 녹지 공간과 역사문화 공간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시는 도시바람길 숲이라는 이름의 도시숲을 조성합니다. 미세먼지로 골머리를 앓는 시민들에게 숲을 조성해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삶의 질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바람길 숲은 차고 신선한 공기를 도심으로 끌어들여 공기순환을 촉진하는 원리로 도시 외곽 산림과 도시 내 산재된 숲을 연결하는 숲입니다. 바람길 숲은 폐철도를 중심으로 모두 8개 구간으로 나뉩니다. 사정 삼거리를 1구간으로 시작해 옛 군산 화물역까지 이르는 바람길 숲은 2.6km입니다. 시는 이 도시 바람길 숲에 군산의 근대 역사를 녹여 활력림, 여유림, 추억림, 어울림이란 4가지 테마로 구성합니다. 시는 200억 원을 들여 2025년까지 도시 바람길 숲을 완공할 계획입니다. 군산의 아픈 역사를 간직한 레일을 보존하면서 군산의 꿈과 희망을 담은 치유숲으로 시민의 품에 온전하게 돌려드릴 계획이며 대기 환경 개선과 함께 군산시 대표 관광명소로 부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같은 도시들과 함께 새들 허브숲도 조성됩니다. 예술의 전당과 아파트로 둘러싸여 있는 수성동 일원에 내년까지 새들 허브숲을 조성합니다. 새들 허브숲은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숲 놀이터, 가족 피크닉을 즐길 수 있는 잔디마당 등 아동 친화도시 군산을 대표하는 도심숲 숲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군산시의 곳곳에 다양한 숲이 조성돼 시민들에게 휴식과 활력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KCN 김수정입니다. 외지인의 도내 아파트 매입은 익산이 가장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올해 1분기 아파트 거래 동향을 보면 도내에서는 3,534건의 매매 거래가 이뤄진 가운데 전북을 벗어난 타 지역 거주자가 전체 17%인 590건으로 파악됐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익산 지역 매매 거래 537건 가운데 28%인 149건이 타 지역 거주자로 나타났습니다. 군산 조선산업의 기술 인력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타 지역에서 구인 활동이 벌어집니다. 전북 조선업 도약센터에 따르면 오는 23일 대전 무역회관에서 조선업 일자리 매칭데이를 엽니다. 이날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사내협력사 8곳이 참여해 용접과 도장 등에 걸쳐 80명 이상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군산조선산업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사실상 재가동에 들어감에 따라 인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지역에 있는 기술 인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역 특화 수산물로 부상한 군산 홍어를 알리기 위한 활동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군산시와 수협에 따르면 홍어의 소비 촉진을 위해 도청 주차장에서 열린 수산물 직거래 장터에 참가했습니다. 특히 군산 지역 수산인들은 직거래 장터에 시식회 부스를 마련해 군산 홍어 알리기에 주력했습니다. 군산시는 오는 24일 국회의사당에서 열리는 전국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에도 참가할 계획입니다. 군산 대야농협에서 생산된 신동진 쌀이 미국에 추가 수출됐습니다. 대야농협에 따르면 지난 3월에 이어 오늘 38톤이 추가로 미국 수출길에 올랐습니다. 이번 물량은 로스앤젤레스를 포함한 미국 서부 지역 대형마트에서 판매될 예정입니다. 대야농협은 해외 시장에서 신동진 쌀에 대한 문의가 많다며 해외 홍보와 현지 맞춤형 포장지 제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수백억 원대의 렌터카 투자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36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재범 위험성이 높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부터 3년간에 걸쳐 렌터카를 맡기면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지인과 친척 등 52명으로부터 210억 원 상당의 차량 261대를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공무원들이 현실을 무시한 보수를 더 이상 참고 있을 수 없다는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익산시 공무원 노조는 오는 22일 기자회견을 갖고 보수 인상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특히 하위직 공무원은 지금의 보수로는 생활을 영위하기에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아 인상이 절실하다는 입장입니다. 공무원 노조는 정액 37만 7천 원과 식비 8만 원, 직급 보조비 3만 5천 원 등을 정부가 인상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군산경찰서가 초등학교 학생회장 선거 결과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한 교사를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군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전교 학생회장 선거 결과지를 조작한 혐의로 해당 교사를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교사는 문제가 불거지자 자해를 시도해 입원 치료를 받고 최근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산 오식도동에 있는 2차 전지 생산 공장에서 가스가 누출됐습니다. 군산 소방서에 따르면 어제 오후 4시 3분쯤 공장 내에서 가스가 누출되면서 직원들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화학구조대 등 50여 명과 장비 13대를 투입해 방제 작업을 벌였습니다. 경찰은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보행자 2명을 치고 달아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군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어젯밤 11시쯤 군산시 나운동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신호를 기다리던 보행자 2명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사고를 낸 뒤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가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긴급 체포됐으며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충북 청주와 증평에서 구제역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전라북도가 방역을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전라북도는 도내시군 거점 소독시설을 17곳까지 늘리고 공동방제단 46개 반을 운영합니다. 또 도내 도축당 8곳과 분뇨 처리시설 39곳에 대한 소독 방역을 강화합니다. 전북 지역은 지난 2016년 김제와 고창에서 이듬해 정읍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돼지와 소 등 11,000여 마리가 살처분됐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전북 소방헬기 1호기가 퇴역했습니다. 전라북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997년 취항한 1호기는 화재 구급 현장에 4,500여 차례 출동해 2,500여 명의 인명을 구조했습니다. 또 26년간 4,000여 시간의 무사고 비행을 기록했습니다. 퇴역한 소방헬기는
전북 119 안전체험관에 전시됩니다. 한편 도내 인명구조 임무는 자동 한법장치와 야간 투시경 등을 갖춘 소방헬기 2호기가 투입됩니다. 오는 8월 새만금에서 열리는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에 협력 병원이 늘어났습니다. 대회 조직위에 따르면 전북대병원과 군산의료원, 전주병원이 협력 병원으로 참여합니다. 이로써 세계잼버리 협력병원은 원광대병원까지 모두 4곳으로 늘었습니다. 협력병원은 야영장 의료시설에서 치료할 수 없는 질병이나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치료비 감면과 우선진료, 통역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올해 도내에서는 41건의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올 들어 이달 현재까지 발생한 산불의 피해 면적은 22헥타르에 이릅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발생 건수는 3건, 피해 면적은 8헥타르가 줄었습니다. 산불 원인으로는 입산자 실화가 10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소각 8건, 기타 23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추정호입니다. 익산에서 축산 악취를 줄이기 위한 정부 지원 사업이 이뤄집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도내에서는 익산 등 6개 시군이 축산 악취 저감 지원 사업 대상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익산 지역 축산농가는 오는 7월 3일까지 신청서를 내 선정되면 내년에 액비 순환시설과 분뇨 정화시설 등의 설치 비용 4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군산시 찾아가는 행복학습센터가 농촌과 산업단지에 개강합니다. 오는 20일 개강하는 학습센터는 오식도동, 대야면, 월명동, 명산동, 신영동 등 농촌과 산단 등 7개 지역에서 천연 화장품 만들기 수업, 벽화 그리기 수업 등을 진행합니다. 행복학습센터는 주민 10명 이상의 신청에 따라 마을 특성 살리기, 소득 향상, 일자리 창출 등과 연계되는 교육을 지원합니다. 군산 청소년 수련관 봉사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고교생 박서현 군이 다수의 선행으로 제10회 전라북도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선행 부문에 선정됐습니다. 전주대 부설 국제영재 아카데미에 재학 중인 서현 군은 원어민 수업 멘토단을 구성해 청소년에게 영어 수업을 진행하고 청소년 캠프와 연탄 봉사 등을 벌였습니다. 박 군은 앞으로도 멘토링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익산시가 유기동물 발생을 막기 위해 다음 달 9일까지 미등록 반려견을 단속합니다. 미등록 사례에 대해서는 최고 50만 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동물 등록 대상은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생후 2달 이상의 개로 이미 등록했어도 소유자가 바뀌면 한 달 안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군산 예술의 전당은 개관 10주년을 맞아 오는 6월 2일 대공연장에서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 한국문화재재단과 공동기획으로 굿 보러 가자 공연을 추진합니다. 이번 공연에는 김일구의 판소리, 진주 삼천포농악의 다채로운 가락, 김주홍과 노름마치의 EDM과 전통음악의 퓨전 공연을 비롯해 가수 송가인이 선보이는 퓨전 국악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군산시 옥산면에 위치한 멜로디가 18일 착한 가게 4호점으로 동참했습니다. 멜로디는 김부각과 식혜를 전통 방식으로 제조하고 있는 업체로 평소 나눔과 이웃사랑에 앞장서고 있어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기탁받은 성금은 저소득 가구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겠습니다. 도내 낮 최고 기온은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군산은 맑은 가운데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은 점차 맑아져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해상에서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